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세일즈포스의 성장 전망입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가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데 그 핵심 동력이 뭔지 또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세일즈포스가 최근에 가격도 올렸고 또 새로운 AI 서비스들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월가 평가는 어떤지, 물론 잠재적인 위험 요인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AI 시대가 본격화되는데 세일즈포스가 정말 계속 성장할 준비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 가격 인상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8월부터 6% 올린다고 하던데 이게 그냥 올리는 건 아닐 테고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게 맞아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 6% 올립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선 대상이 좀 한정적이에요. 세일즈 클라우드나 서비스 클라우드 같은 핵심 제품들 중에서도 엔터프라이즈랑 얼리미티드 에디션, 그러니까 좀 비싼 요금제에만 적용이 돼요. 아, 고급 티어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명분이 있어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AI나 자동화 기능이 강화돼서 제품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 뭐 이런 거죠. 재밌는 건 하위 에디션 가격은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을 더 받겠다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프리미엄 서비스 쪽으로 옮겨가게 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죠. 아하. 그러니까 비싼 요금제 쓰는 사람들한텐 AI 기능 값이다 하면서 올리고 아래 티어 사용자들한테는 이참에 위로 올라오세요 하는 그런 유인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딱 그 구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그냥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매력적인 번들 상품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요. 아, 번들이요?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새로 나온 에이전트 포스 1 에디션. 이거랑 연계하는 거죠. 이게 AI 기반으로 고객 서비스 자동화해주는 그런 툴인데 이걸 포함시킨 번들이 나왔어요. 아, 그 에이전트 포스 1 에디션 저도 봤어요. 월 $550인데 AI 업무 자동화에 뭐 데이터 클라우드, 슬랙 엔터프라이즈 플러스까지 들어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고급 기능들이 다 들어있죠? 근데 이걸 세일즈 클라우드 얼리미티드랑 같이 묶으면 개별로 살 때보다 비용이 뭐 70%나 절감된다고 하니까 와, 이건 진짜 그냥 할인 차원이 아니라 거의 뭐 상위 서비스로 넘어오라고 등을 떠미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냥 당근만 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길을 터주는 거죠. 이게 재정적인 유인책도 되면서 동시에 이런 AI나 데이터 기능을 쓰게 만들어서 고객들을 세일즈포스 생태계 안에 더 깊숙이 뭐랄까 락인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 생태계 안으로 더 끌어들인다. 네, 실제로 데이터 클라우드나 뭐 에이전트 포스 같은 이런 새로운 AI 제품들이 연간 반복 매출, 그 ARR이라고 하죠. 이 성장에 진짜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펜하이머 같은 데서는 에이전트 포스 초기 성장세가 아주 강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야, 이게 AI 전략이랑 가격 정책이 정말 맞물려 돌아가는군요. 그럼 월가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목표 주가 같은 걸 보면 기대감이 꽤 높은 것 같던데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모건 스탠리가 제일 높게 봐서 $404를 제시했고요. 뭐 도이치뱅크나 골드만삭스 같은 다른 주요 투자 은행들도 대부분 $350 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04면 지금보다 꽤 높은 수준인데요. 그렇죠. 현재 주가 생각하면 상승 여력이 상당하다고 보는 거죠. 최근 한 3개월 동안 나온 분석가들 의견을 쫙 모아보면 거의 뭐 매수 우위 컨센서스가 뚜렷하고요. 평균 목표 주가도 한 $350 선, 그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가는 세일즈포스의 이 AI 전환 스토리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감이 상당하네요. 하지만 뭐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혹시 좀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뭐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변수라든지요? 당연히 있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경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거대 기업들하고의 경쟁은 뭐 여전히 치열하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자사 오피스 제품군하고 딱 연동되는 AI 비서 코파일럿을 앞세워서 CRM 시장을 계속 공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즈포스의 AI 기능이 이런 경쟁사들 대비해서 얼마나 확실한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에이전트 포스 같은 신규 AI 제품들이요. 이게 실제 기업 환경에서 얼마나 빨리 도입될지, 그리고 그게 진짜 의미 있는 매출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검증이 필요하죠. 그렇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시장에서 받아줘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면 최근에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바뀌었어요. 이런 중요한 전략 실행 시기에 경영진의 변화가 있다는 건 뭐랄까 실행 과정에서의 어떤 작은 불확실성 그런 걸 좀 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세일즈포스가 AI랑 프리미엄 전략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성장의 다음 스텝을 밟으려고 하고 있고 월가도 대체로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고 또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잘 안착할지 내부적인 안정성 문제는 없을지 이런 과제들도 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점들을 같이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그거죠. 세일즈포스가 내놓은 이 AI 기반 성장이라는 청사진을 얼마나 잘 현실로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전략적인 가격 정책이나 혁신적인 AI 기능 도입, 이게 분명히 잠재력은 커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이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이걸 제대로 실행하고 또 고객에게 진짜 가치를 준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런 재무적인 성과나 경쟁 구도를 좀 넘어서서요. 세일즈포스가 자사 플랫폼 전체에 AI를 점점 더 깊숙이 넣고 있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고객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기술 변화가 가져올 비즈니스 상호작용의 미래,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